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 기출보고 및 예상문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동차가 도로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기 위해 보도를 지나야 하는 경우에 통행 방법으로 옳은 것. 자동차는 원래 차도를 다녀야죠.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인도를 통행해서 지나가야겠죠. 죄송합니다. 이때 인도를 통과하려면 사람이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도 직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을 할 때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사람이 있든 없든 일시정지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중 통행의 우선순위로 옳은 것은 긴급자동차가 맨 먼저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하겠고요. 그건 둘 중에 하나겠죠. 예. 긴급자동차 다음에 일반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법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일반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그 다음에 그 외의 차마입니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했다. 그러면 차량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겠느냐?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인데 똑같이 동시에 진입했다. 그럴 때는 우측도로에서 들어오는 차가 우선입니다. 우측도로 차가 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가 서행해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자, 도로가 구부러진 곳 서행해야 합니다.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서행해야 되고 비탈길 고갯마루 부분도 서행해야 합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의 다리 위에서는 뭘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지. 꼭 서행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달리면 됩니다. 근데 다리 위에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고요.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내리막,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이런 데서는 서행해야 합니다. 서행하여야 할 곳 한번 읽어보시고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진로 변경 신호는 진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빠르게 진로를 변경한다. 틀렸습니다. 깜빡이 같은 거 신호를 넣고 다른 차들이 내가 좌회전하려는 것, 우회전하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천천히 여유 있게,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여유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진로 변경은 여유 있게 해야 한다. 방향 지시기로 신호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수신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틀린 것은요. 가능하면 빠르게 진로를 변경한다. 이 급차선 변경은 위험합니다. 여유 있게 하셔야 합니다. 지게차의 전 후진 레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후진 레버에서 밀면 전진하고 당기면 후진합니다. 레버는 지게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 조작해야 합니다. 주차 시 레버는 전진 이런 거 아니고 중립에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밀면 전진하고 당기면 후진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 틀렸고요. 맞는 것은 3번만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 후진 레버는 밀면 전진하고 당기면 후진하고 주차할 때는 중립에 놓습니다. 정기감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의 정기 명령 기간은 법조문대로라면 31일 이내입니다. 이것을 1개월 이내 그렇게 틀린 건 아니죠. 여기서는 1개월 이내로 답을 하셔야겠습니다. 정기검사에 불합격했다. 그러면 정비명령 기간은 1개월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V 충전기 4개를 병렬로 연결한다면 전압은 12V 충전기 4개든 6개든 10개든 병렬로 연결하면 볼트 수는 똑같습니다.
12V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몇 개를 연결하든 병렬로 연결하면 볼트는 똑같습니다. 동일한 전압의 배터리를 병렬 연결 시에는 전압은 변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않았다든가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 운행에 어렵다. 이때 위반할 때의 과태료는 그렇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1회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번호표를 부착하지 않았다 또는 봉인하지 않은 번호표를 붙였다든가 봉인을 안 했다.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도 4차로 일반 도로에서 4차로가 버스 전용 차로라면 건설기계는 편도 4차로면 이쪽은 왼쪽 차로 반으로 나눠 가지고요. 이쪽 2개 차로는 오른쪽 차로 그렇게 되죠. 그러면 건설기계는 이 오른쪽 차로로 다녀야죠. 3 또는 4인 이 오른쪽 차로로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4차로가 버스 전용 차로래요. 그러면 다닐 수 있는 건 유일하게 3차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3차로로 다녀야 합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건설기계관리법상 자동차 일종 대형면허로 조종할 수 없는 기계는 일종 대형 가지고 조종할 수 있는 거 덤프트럭 할 수 있죠. 콘크리트 믹서 트럭도 할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 살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롤러는 롤러 운전기능사 자격을 따로 따야 합니다. 롤러 운전기능사 자격을 따로 따셔야 롤러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종 대형 면허로 할 수 없습니다. 일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시행규칙 73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류가 잘 흐르는 전기 회로의 조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전류가 잘 흐르려면 저항이 작아야 합니다. 저항이 크다 그랬으니까 이런 경우는 전기 조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저항이 크면 잘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유압장치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품으로 옳은 것은 자 필터 차지라는 거죠. 굵은 거 걸러내는 거 그렇죠. 스트레이너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품으로 옳은 것은 스트레이너가 되겠습니다. 유체에서 고체 물질을 걸러내는 부품으로 여과를 담당한다. 여과기라고도 하죠. 스트레이너입니다. 건설 기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직류 직권 전동기입니다. 건설 기계가 사용하는 전동기는 직류 직권 전동기입니다. 건설 기계 정비업의 등록 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하고 부분하고 전문은 있죠. 이건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반 건설기계 정비업이란 건 없어요. 종합건설기계 정비업, 부분건설기계 정비업, 전문건설기계 정비업은 법조문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건설기계 정비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기계관리법 14조에 죄송합니다. 화면이 좋지 않았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14조에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명정을 해놨습니다. 이 세 가지만이 종류가 되겠고요. 4번은 일반 건설기계 정비업은 분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디젤 기관의 연소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실식과 복실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실식으로 공기실식 직접 분사실이 있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공기실식은 이것은 복실식에 들어갑니다. 단실식에는 딱 하나 있죠. 직접 분사식이 있습니다. 공기실식은 요거는 복실식입니다. 복실식.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요. A연소실도 복실식이고요. 단실식은 열 효율이 높고 연료 소비율이 적다. 맞습니다. 단실식으로는 공기실식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고요. 단실식은 직접 분사실식 하나가 있고 복실식은 애연소실식, 와류실식, 공기실식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디젤 기관의 연료 여과기에 설치된 오버플로 밸브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과기를 보호합니다. 소음 발생을 억제합니다. 맞습니다. 연료계통의 공기도 배출합니다. 근데 연료 분사 제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연료 여과기에 설치된 오버플로 밸브의 기능은 여과기를 보호하고 소음 발생을 억제하고 연료계통의 공기를 배출해 줍니다. 하지만 연료 분사를 제어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버플로 밸브의 기능 한번 읽어서 익혀두시고요. 디젤 기관의 분사 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젤 기관에만 있는 부품이다. 맞고요. 분사 펌프의 윤활은 경유로 합니다. 연료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분사 노즐로 송출하는 기능을 한다. 분사 펌프 맞죠? 연료 속에 이물질을 여과하고 오버플로 밸브가 장착되어 있다. 이물질 여과한다 그러면 이건 지금 뭡니까? 여과기죠, 여과기. 예. 오버플로 밸브가 여과기 장착되어 있죠. 이것은 여과기 또는 필터를 설명하는 지문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분사 펌프에 대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는 필터, 여과기에 대한 설명, 이물질을 여과하고 여과기입니다. 유압 회로에서 방향 제어 밸브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방향을 제어하는데 액추에이트의 작동 속도를 제어한다. 속도를 제어하는 것은 뭡니까? 유량으로 제어합니다. 유량으로. 네, 이건 방향 전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 제어밸브의 기능이 아니죠. 유체의 흐르는 방향을 전환합니다. 유압 모터의 작동 방향을 바꿔줍니다. 유체가 흐르는 방향을 한쪽으로 제한합니다. 이건 다 맞습니다. 그래서 2, 3, 4는 맞는 지문이고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의 작동 속도는 유량 제어 밸브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이지 방향 제어 밸브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젤 기관 운전 중 흑색의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원인. 자, 배기가스가 흑색이다 그러면 첫째는 뭡니까? 불완전 연소다.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왜 불완전 연소가 됐냐? 그래서 뭐 공기 흡입에 문제가 있느냐? 그렇다면 에어필터, 공기청정기 봐야 될 거고요. 또는 그렇죠. 압력이 불량해 가지고 불완전 연소가 됐다. 이런 경우도 흑색 배기가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압축 압력의 불량, 노즐의 불량, 노즐이 제대로 연료를 못 뿜어줬다든가 공기청정기가 고장났고 지금 이제 공기의 주입이 제대로 안 됐다든가. 근데 오일링이 마모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일링이 피스톤에서 오일링이 이 링이 마모가 되면 이 사이에서 이렇게 붙어야겠죠. 예,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일을 긁어줘야 됩니다. 근데 긁어주지 못하고 틈새로 오일이 연소실로 들어가 버리죠. 그럼 연소실에 타게 되면 무슨 가스가 나옵니까? 이때는 백색 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오일링이 마모돼 갖고 오일이 연소실로 들어갔다 그러면 흑색 가스가 아니라 백색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일링의 마모가 흑색 배기가스가 나오는 원인이 아닌 것 그러면 오일링의 마모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디젤 기관의 직접 분사 실식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직접 분사 실식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분사실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냉각 손실도 적고요. 연료 소비율도 적어요. 열효율도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연료 소비도 적습니다. 이게 직접 분사 실식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연료 노출 염려가 적다? 이거는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분사 실직의 장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이 있죠. 직접 분사 실직은 노킹이 자주 일어난다. 연료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든지 분사 상태가 조금만 달라져도 기관의 성능이 크게 변해버린다든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복실식을 두는 거겠죠. 어쨌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타이어의 구조에서 골격을 이루는 부분, 타이어 구조에서 골격을 이루는 건 뭡니까? 그렇죠. 카커스죠. 카커스가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카커스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완전히 타이어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카커스가. 카커스가 타이어의 구조에서 골격을 이루고 있고 차의 중압을 이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카커스가 담당을 합니다. 유압모터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압모터 구조 간단하죠. 작고 그리고 무단 변속이 용이합니다. 뭐 변속하는데 어떤 마찰이 없어요. 변속 한지 모른지 모를 정도로. 왜? 유압이니까. 크기에 비해 강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정회전과 역회전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아니요. 정회전도 하고 역회전도 합니다. 유압을 어느 쪽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쪽으로 돌기도 하고 이쪽으로 돌기도 하고 정회전과 역회전 모두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그랬으니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라디에이터 압력식 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디에이터 압력식 캡입니다. 이 압력식 캡에는 뭐가 들어있죠? 진공 밸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요? 거기 압력을 높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냉각수의 비등점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100도C에서 끓으면 안 되니까 더 높은 점에서 끓도록 비등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높인다 맞죠? 냉각수를 주입하는 곳에 뚜껑 역할을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건 아니죠. 압력식 캡이 압력을 높여서 비등점을 높여주는 이런 역할은 하지만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것은 그렇죠. 순환펌프 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냉각수 순환은 펌프가 하는 일입니다. 유압류의 내부 누설과 반비례한다. 점도가 높으면 누설이 적게 되고 점도가 낮아서 매우 묽으면 누설이 많이 되고 점도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유압류의 점도와 내부 누설과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압류의 점도가 높으면 누설은 줄어드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유압류의 점도입니다.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역류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아까도 봤지만 피스톤 링이 마모되면 연소실로 역류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타가지고 백색의 배기가스가 나온다고 그랬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압장치의 어큐뮬레이터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유압장치 어큐뮬레이터 이거를 추압기라고 하죠. 압력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에너지를 저장하고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일정 압력을 유지하게 하고 유압력 압력 에너지를 저장하며 유압펌프에서 발생하는 맥동압력도 흡수해 줍니다. 맥동압력의 흡수 어큐뮬레이터의 기능 한번 읽어보시고요. 에너지 축적, 압력 보상, 유압에너지 보호, 맥동 감쇄, 최적 변화 보상, 충격 압력 흡수, 일정 압력 유지 이런 것들이 어큐뮬레이터의 역할입니다. 오일의 누출을 방지한다? 어큐뮬레이터가 오일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동 변속기의 과열 원인이 아닌 것은 메인 압력이 높으면 과열되겠죠. 오일이 규정량보다 많다. 그러면 과열 원인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일단 작동률 자체도 많고 오일 쿨러에서 식힌 오일이 냉각시켜준 오일이 계속 도는데 그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종의 냉각수가 많다라는 것과 비슷한 위치죠. 그렇다면 과열이 안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과열 원인이 아닌 것은, 예, 그러니까 제가 말이 좀 꼬였습니다. 오일이 규정량보다 많다 그러면 과열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2번이 정답이고요. 과부하 운전을 계속했다. 그러면 과열되겠죠. 변속기 오일 쿨러가 막혀버렸다. 제대로 냉각 못 시키죠. 그럼 이것도 과열되겠죠. 그리고 내압력이 높다. 이것도 과열되고. 그럼 과열이 아닌 것은 그러면 2번이 되겠습니다. 오일의 양이 규정량보다 적으면 냉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때 과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다 그랬기 때문에 과열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지게차의 마스트를 앞뒤로 기울이는 부속은 정경, 후경을 시키는 이게 뭐죠? 네, 죄송합니다. 리프트가 아니라 틸트 실린더죠. 틸트 실린더가 마스트를 앞뒤로 하는 거고, 리프트 실린더는요, 네, 이거를 들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리는 거. 이게 리프트 실린더고, 여기서 말하는 마스트는 틸트 실린더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 부분이, 이 틸트를 앞으로도 좀 기울이고, 뒤로도 좀 기울이고, 이렇게 틸트를 이리 갖다 기울이는 거죠. 이걸 하는 게 여기 있는 틸트 실린더입니다. 그래서 틸트 실린더가 지게차의 마스트를 앞, 뒤로 기울이는 부속이 되겠습니다. 지게차 작업장치의 동력 전달 기구가 아닌 것은 리프트 체인, 지게차 발 위로 아래로 움직이죠. 리프트 체인이. 리프트 실린더 위로, 그 다음에 틸트 실린더 마스트를 앞, 뒤로, 틸트 레버는 동력 전달 기구는 아니고 이거 뭐죠? 작업 조정 장치죠. 이거 자체가 직접 동력을 전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동력 전달 기구가 아닌 것은. 틸트 레버는 조작 레버로 지게차의 운전석에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동력 전달 기구는 아닙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